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1.84%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뭐 뚫고 추세 상단선을 뚫고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으로 좀 빼면서 추세를 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 종목들도 시장이랑 같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이유로는 이제 종목들도 조금 재미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를 가져가고 여기서 다시 돌아나간 구간에서 종목들이 다시 시장이랑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코스닥도 추세 상단선으로 이제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 수렴 구간을 거치죠. 삼각 수렴의 형태인데요. 저점은 높이면서 중요한 지지, 어떤 추세 상단 구간을 뚫기 위한 진통 구간이었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실패보다는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세 상단을 뚫어줬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그렇게 시원한 돌파가 나오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흐름과 분위기로 보기엔 조금 힘들다. 굉장히 좀 큰 진통 구간이 펼쳐질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다시 요 고점을 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아마 그래서 돌파했고요. 뭐 금요일 날 하락했지만 여기 이제 추세 상단선에서 일단은 지지가 좀 일어났고 월요일 날은 뭐 아마도 제가 뭐 지수를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식으로 양봉 뜨고 또 하루 또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 전고점을 또 돌파해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121선을 서서히 돌파하고 또 안착하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먼저 제가 설명을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멘트랑, 왜냐하면 그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는 초기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이제 종목이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얘는 종목도 좋고 뭐 재료도 좋고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뭐 시장의 주도 테마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캔들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랑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테마가 얘네는 뭐 단발성으로 좀 죽을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뭐 짧게 비중 많이 시킨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뭐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레몽레인이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의 영화 드라마 관련 이제 흥행 이슈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파동을 1파 나오고 뭐 2파 나오고 이렇게 3파까지 나오는 경우보다는 1파 정도에서 조정 없이 좀 한 번에 뺀 다음에 이렇게 죽여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 테마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물론 이제 좀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테마의 어떤 강도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릴 때, 오징어 게임보다는 뭐 많이 약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비슷한 테마로 치면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얘보다는 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은 진짜 앞으로도 영화 드라마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테마 재료 중에 얘만큼 강한 애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그 시청률의 관점을 넘어서서 한국의 어떤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한다라는 어떤 가장 처음으로 그런 업적을 좀 남겼던 드라마기도 하고, 단순한 시청률 1위를 떠나서 문화적인 어떤
파급력까지 글로벌하게 가져갔던 정말 K 콘텐츠를 글로벌리하게 널리 알렸던 그런 테마기 때문에 예,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영화 드라마 관련해서 테마는 앞으로도 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전에 뭐 기생충 관련 테마주들도 사실은 뭐 1차, 2차, 3차까지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파동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에 쭉 뽑고 재료 소멸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기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한참 부족하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뭐 시청률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문화적인 파급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보다는 약할 거고, 다만 우영우보다는 좀 재료 자체가 강할 것 같다. 거기에는 이제 우영우 테마는 방영이 거의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스물스물 테마가 강해지기 시작해서 종반까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종목이 확산되지도 않고 A 스토리 거의 이 한 종목만 급등을 하고 단기간에 마무리돼 버렸던 테마인 거 반면에 재벌집 막내 아들은 종목도 어느 정도 조금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았던 거는 방영 이제 1주차의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종방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긴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우영우가 급등을 할 때에 비해서 지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 섹터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우영우보다는 확실히 많이 강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도 이 뭐 테마에 관해서 멘트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몽린이 요날 경고 딱지를 달았죠. 요거 관련해서는 멘트를 좀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이 조금 이제 가물가물한데, 보통은 경고 딱지를 달게 되면 뭐 한 80% 90%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조정을 조금 급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서 만들어 가는 경우가 좀 많죠. 최근에 뭐 인디에프나 뭐 요런 몇 종목 정도를 제외하면 얘가 이날 경고 달고 또 상한가 가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현대사료, 지금은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렇게 뭐 막 점상랠리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미친 종목들이라고 하는 몇 종목을 제외하면 저 대부분은 경고 딱지를 달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는 그 흐름을 보면 항상 똑같잖아요. 대장주가 하나 튀어나오고 이 대장주가 뭔가 대장주 나오고 뭐 2등주 나오고 3등주 나오고 그러면서 이 대장주가 단기 고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 대장의 역할을 그 2등주였던 애들이 종목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주 역할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 테마에 대한 힘이 강해지면서 종목 수도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그 종목들 간에 또 순환매가 돌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테마가 강해지고 주도 테마로 자리매김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약간 그런 수순으로 일단은 가고는 있지만, 지금 원체 이제 네옴시티 2차 전지 원전 뭐 재건 얘네들이 좀 죽고 나서 딱히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 테마가 없어서 얘네들이 그나마 지금 제가 뭐 볼만하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정말 이렇게 주도 테마라고 할 만큼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실린다거나 뭐 S급, A급 테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죠. 시장에 돈이 정말 갈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진짜 주도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레몽레인이 경고 딱지를 달게 되면 코포스 코리아가 순환매 관점에서 급등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요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정도 쉬고 급등이 나왔고, 물론 코포스 코리아의 어떤 과거 이력이나 종목의 어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종목이 어떤 질 같은 면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비중을 많이 태우긴 또 어려운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그런 말씀도 드리긴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는
종목의 힘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뽑을 때도 굉장히 좀 시원하게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끼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죽지 않고 MBT가 이 바통을 또 이어받으면서 대장 역할을 했고, 그러고 나서 코포스 코리아랑 MBT가 이제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목요일 날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근데 또 목요일 날 레봉레인 같은 경우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날 제가 뭐 개인들끼리만 치고 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력은 크게 시세를 내려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코포스랑 MBT가 쉬면 금요일날 레몽레인이 반등이 기대감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제 생각대로 반등이 좀 나와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저항 구간에 종가 갖다 놨는데, 월요일날 이제 지금 시청률이 18%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를 일단 또 찍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레몽레인이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아니면 금요일 방영을 앞두고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으로 마무리가 될런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2주 연속 목요일 금요일 날 방영 딱 앞둔 이제 하루 전 정도의 시세를 냈었는데, 다음 주도 이렇게 똑같이 패턴이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뻔하잖아요. 3주 연속 그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뭐 약간 또 한번 뒤틀어서 움직임이 나올런지 이런 부분들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테마가 이렇게까지 뭐 오래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워낙 좀 관심 둘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좀 오래 말씀 좀 드렸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뭐 매매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영화 드라마 쪽이 워낙 또 핫하니까 혹시 몰라서, 영화 올빼미가 박스오피스 1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누적 관객 수가 150만. 아무튼 이제 NEW가 관련주인데, 재료 자체는 저는 그렇게 핫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NEW가 원체 지금 추세가 좋아가지고 슈팅 한번 나오고 죽을 수 있을까 정도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그냥 일정만 놓고는 아바타 2 관련해서 12월 9일 날 감독 배우들의 내한이 있고 14일 날 개봉이 있어서, 일단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LG 헬로비전, 알로이스, IHQ 이런 애들이 관련주로 일단은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 HQ가 12전환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드렸었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증백 종목은 매매를 하지를 않는다. 혹시 하게 되면은 오버나잇도 잘 안 한다. 진짜 저희 그 정혜원 방에서는 증백 종목을 1년에 진짜 매매 많이 하면은 10종목도 안 되는 정도로, 제가 특히나 우리 이제 고객분들한테 종목 추천을 드릴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증백 종목은 잘 이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어찌됐건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바타 2는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재료로서 쓰여질지 말지, 아니면 또 한번 엮어서 이제 아바타 2가 흥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아무튼 일단 조금 더 그냥 지켜봐야겠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 걸쳐가지고 재건주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요런 자리들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어떤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바닥 구간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서 얘가 바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행보하는 국면이었고,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수요일, 목요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푸틴이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생겨났던 부분,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반등이 일단 조금 크게 나와졌고요. 충분히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어요. 마크롱이 푸틴과 고통화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바이든이 지금 당장 푸틴과 대화할 생각은 없다. 근데 뭐 시세를 갑자기 뭐 죽일 만한 뭐 악재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일단 보고 조금 뭐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도 뭐 요날 뭐 이제 분할 매수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일단은 뭐 팔고 나온 입장이라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제가 목요일인가요? 방송에서 조금 당분간은 크게 적극적으로 볼 일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렸었는데, 조정들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히림 이런 애들도 여기서 갈 것 같다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 추세 상단을 새로운 공항철도 그 사우디 공항이라는 재료로 뽑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확인이 돼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냐면, 뽑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죽였는데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줄 때, 그러면서 여기 뭐 이제 전고점까지 양봉으로 갖다 놨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뽑고 죽이고 가겠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어떤 확인이 안 된 예측 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차트의 자리 자체도 뭐 이렇게 전고점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만들어낸 양봉이나 이런 구간이 아니라 뽑고 지금 죽는 가운데서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사실 조금 확률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주면 이런 포인트들이 오히려 공략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네옴시티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재료 소멸로 갈지 한 번 더 파동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저는 알기는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진짜 재료 소멸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정말 낭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동아와서 제가 뭐 방송하면서 요거 하나는 제가 시청자분들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좀 시켜드린 것 같은데, 상한가를 뽑고 이렇게 상한가 종가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고가놀이 만들어가는 패턴들은 웬만하면은 뭔가 한 번 정도는 먹을 거리를 준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동화성이 상한가 보내고 이 상한가의 종가를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켜줍니다. 당연히 저희 정혜원방도 여기서 이제 접근이 들어가서 금요일날 슈팅에 절반 일단 팔고 절반은 홀딩을 좀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전고점까지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시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넘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같이 좀 언급드렸던 게 또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이제 저희 정혜원방이 요날 샀습니다. 요날 사서 최소한 여기 이제 박스권의 상단 혹은 여기 윗꼬리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얘도 같죠? 상한가 종가를 지켜내는 패턴.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슈팅 나올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음봉은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그때 보려고 하고 있고요.
코론 글로벌도 요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이제 잘못 드렸습니다. 코론 글로벌 우선주가 경고인 건데 제가 코론 글로벌이 경고인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수정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선주가 경고 딱지를 달면서 또 급등 후에 이런 식으로 또 급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코론 글로벌 뭐이라고 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제는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기 이제 이미 이제 저번 주부터 소극적으로 보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이제 관심권에 두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뭐 엘크론 한택도 여기서 뭐 더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악재가 좀 나왔죠. 근데 와, 얘네는 똑같은 수법으로 몇 번을 이러는 건지 정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야, 또 리튬 호수 가지고 이때도 똑같았잖아요. 급등한 다음에 뭐 관련 없다 해가지고 반등 하나도 없이 죽여버리고 반등 하나도 없이 죽여버리고, 이걸 제가 언젠가 이날이었던가 아무튼 멘트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전적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항상 좀 사실 조심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급등을 시켜가지고 다시 전고점 구간이잖아요. 전고점 부근에다가 주가를 좀 갖다 놨을 때는 조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날 이미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뭐 개파락 3%밖에 안 한다고 해서 이거 뭐 눌림 잡겠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반등 나온다고 해도 진짜 뭐 장중에 꼴랑 1, 2%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졸졸이 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에 비하면은 조금 음봉의 길이 자체가 엄청 그렇게 투매 형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뭐 물론 또 돌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뭐 반박 기사가 나온다든지 뭐냐 세력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악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잘 매매를 좀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이제 악재 나왔고 반등이 혹시라도 좀 나오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튀고 보자. 뭐 이게 희망회를 돌리다 보면 이 악재를 이겨내고 양봉이 이렇게 나왔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뭐 흐름을 딱 이렇게 또 희망회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악재가 나오면 흐름이 좋았던 경우보다는 안 좋았던 경험이 추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팔고 다시 그냥 흐름 만들면 그때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양봉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게 다 욕심인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장 끝나고 미래나노텍이랑 현대나노텍이 동시에 악재가 나왔고, 그 다음날 악재 나온 거 대비 굉장히 종목들이 양호하게 마감을 해줬는데, 제가 분명히 이날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악재를 진짜로 해소를 한 건지, 장이 이날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장이 급등하고 우리 증시도 갭 상승 출발해서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악재를 이제 이겨내고 양봉이 나온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제 또 희망회로 이렇게 막 돌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는 게 확인이 돼야 매매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참 볼만한 게 좀 많이 없네요. 뭐 종목 중에 얘도 뭐 여러 번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진 종목이라서 요때 보시면 뽑고 죽이고 맞고 떨어지고 요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놨는데, 제가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슈팅이 나올 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얘네 좀 지저분하다, 아니면은 좀 깔끔한 세력이다, 이런 특성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 근데 그린케미칼은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세력
축에 속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어떤 세력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특성이 파악이 되면 야, 얘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슈팅이 나왔을 때 좀 짧게 짧게 끊어치기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종목의 세력은 한번 뽑으면은 멋있게 좀 뽑아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슈팅이 일단 시작이 되면 찔끔 나오고 죽기보다는 슈팅 길이가 좀 길어지니까 좀 길게 길게 가져가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린 케미칼도 뭐 저희 이제 정연방에서 여기서 사서 이날 팔고 다시 눌릴 때 요날 사가지고 이제 또 요날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눌림 구간을 줬고 여기서 이제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돌파하고 약간 안착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좀 보여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흐름 만들다가 파동을 한번 만들어 줄지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심상치 않게 흐름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느껴지는 애들이 뭐 애플카, 뭐 현우산업, 뭐 대성파이텍도 여기서 이제 언제든지 쏘면은 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기준봉 뽑아 놓고 기준봉에 뭐 한 절반값 이상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제 어느 날 종가를 좀 갖다 놓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비슷한 차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 보면 감이 잘 안 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대성 파인텍도. 그래서 지금 현우산업이랑 얘도 지금 되게 특이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도시봉 형태로 막 가고 있는데 재료가 일단은 뭐 그럼 뭐가 있냐? 보시면 이제 12월 중으로 애플카 프로젝트 팀을 재구성한다라는 이제 뭐 일정 뭐 이제 이게 뭐 픽스가 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뉴스가 한 번씩 나오게 되면은 제가 적어 두는 거니까 뭐 아주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무조건 12월에 프로젝트 팀이 재구성된다가 아니라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아무튼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 애플카 관련주들도 튈 수가 있으니까요.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진짜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뭐 인동 첨단 소재 관련주들도 일단 강한 거는 같고 뉴스 자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 뭐 리튬 관련해가지고 지금 포스코 엠텍 때문에 약간 조금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아주 뭐 말도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업이 뭐 그래도 진행 가능성이 있어는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종목들이 확산되면서 일단 테마 자체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죽어버릴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이 만약에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면은 뭐 경동이나 이런 애들 제가 종가 베팅을 생각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상한가도 못 들어갔고 시간에서도 좀 밀리고 해서 얘네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